2024 시즌 기아 팬들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니폼은 사고 싶어도 못 사. 야구 보러 가고 싶어도 티켓도 못 구해.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파는 놈이 팔아줄 생각이 없죠. 근데 이게 팬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구단도 시장에 마음에 드는 선수 나왔다고 돈 펑펑 쓰면서 막 지르는 거 이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우 나성범 쇼핑했을 때랑은 상황이 바뀌었다. 왜 그래요? 연봉 상한제. 미국에서는 이제 셀러리 캡이라고도 부르는 거 요거 때문에 각 팀의 상위 연봉자 40명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현재 책정된 연봉 상한 금액이 약 114억 원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신인 선수들의 연봉은 제외되죠. 이 제도가 2024 시즌에 도입 시작됐고 2025 시즌 그러니까 내년 시즌까지 적용되겠네요. 저 기준을 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 114억을 초과해 쓴 돈의 50%를 벌금으로 리그 즉 KBO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아가 이번 시즌 끝난 후에 선수들에게 지급한 연봉이 120억 원이 돼서 그럼 114억 원에서 초과된 6억 원의 50% 즉 3억 원을 리그에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죠. 상습적으로 상한제를 넘길 경우 징벌적 사치세가 적용되고 신인 드래프트 픽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등 꽤 무거운 벌칙이 뒤따릅니다. 요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도입했냐? 표면적으로 각 팀 간의 페이롤 상한을 정해놓고 균등한 견제 관계를 만들어 리그 흥미를 높이자 요런 취지입니다. 소위 부자 구단의 돈지랄을 막자는 거지. 연봉 상한제의 순기능에 대해 생각해보면 첫째, 페이 투 윈, 소위 돈으로 승리를 사는 돈야구로부터 리그를 지킬 수 있다. 그렇죠, 스포츠의 낭만. 조금은 비슷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 운영의 묘를 통해 승부를 가리자 요런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선수 이적 시장의 활성화. 유독 우리나라는 선수풀이 좁아요. 그죠? 선수 이적이 별로 없어. 트레이드, FA 이적 시장이 좀 활발해야 리그가 쉬어가는 겨울 스토브리그 이게 아무래도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연봉 상한제 아래서는 대형 스타로 모든 라인업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스타로 성장한 우리 팀의 유망주들의 FA 시기가 다가오면 이 녀석을 타 팀에 떠나보내야 되냐 붙잡아야 되냐 아니면 이제 저들하고 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좀 베테랑들 이 선수들을 풀어줘서 예산의 유동성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구단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결국 KBO 이사회가 요것 때문에 당시에 연봉 상한제 도입에 참석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작은 KBO 리그는 그동안 대형 FA 계약자들이 속출하면서 소위 거품 연봉에 대한 불만 소리를 해왔거든요. 모기업의 투자를 통해 운영되는 리그가 높아지는 선수들의 연봉을 부담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쫙 됐어. 그럼 또 야구 커뮤니티들은 이런 기사에 대한 피드백으로 야구도 못하는 것들이 수십억 연봉이 가당키나 하냐라며 그냥 이대로 가면 크보망한다. 막무새들 야구 커뮤니티에서 그냥 크보망한다라는 말을 한 20년 전부터 본 것 같은데 이게 졸라 안 망합니다. 망하긴커녕 시부레 그냥 직관표도 못 구해 유니폼도 못 구해 심지어 그냥 크보 선수 카드 종이 쪼가리 그 선수도 사진 박힌 거 그게 뭐라고 그것도 없어서 놀고 싶다는 아직도 못 사고 있어요. 내 돈 내가 좋아하는 야구에 좀 써보겠다는데 그냥 전 우주가 나서서 이걸 뜯어 말린다. 그 돈 있으면 제발 주식에 투자해라 부동산에 투자해라 뭐 이런 하늘에 계신 건지 뭐가 이렇게 힘든 건지 그냥 니들 인생이 망하면 망했지 크보는 안 망한다 안 망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니들의 염원이라면 I'm sorry 유감이야 매우 꽃이다 놀고 싶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봉 상한제에 대해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연봉 문제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휴대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인 거 알고 계신가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다고.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법에서 정한 지원금 최대로 받고 주문당해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 그리고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데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라 3년마다 챙기는 게 좋아. 좋아. 개꿀. 그리고 결승 말로 홈런 같은 아정당에서는 포장이사 청소 서비스라는데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친절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바로 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전화기, 이사 청소까지 일상 솔루션 어디? 아정당! 자, 우선 연봉 상한제가 필요하냐? 우리나라 리그 세계적으로 규모 3위죠. 메이저가 이제 넘사벽으로 제일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리그예요. 여기도 이제 메이저에 비하면 초등학교 수준이다. 또 우리랑 일본과의 규모 차이도 상당합니다. 우리는 메이저에 비하면 시장 규모가 유치원 아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조카가 다니는 어린이집 수준이다. 몬테소리 새싹반 풀립반. 2022년 이제 KBO 구단 연봉 평균이 약 108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약 1100억
300억 정도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올해 LA 다저스로 이적한 오타니 쇼헤이의 연봉이 3천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한 420억 정도 되니까 오타니 한 명의 1년 연봉이 KBO 리그 한 해 전체 연봉의 절반이야. 어우, 시장 규모가 그냥 넘사벽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각 구단을 이끄는 이 구단의 면면을 보면 국내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 현대기아차그룹, 삼성, LG, 두산, 롯데, KT, SSG, 뭐 NC가 요즘 좀 불안하다고는 얘기는 나오는데 뭐 키움이야 또 워낙 독특하고 이질적인 구단이라서 그냥 별개로 친다고 하면 1년에 저 정도 비용 태우는 거 뭐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저 돈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룹 홍보가 됩니다. 홍보랑 마케팅이랑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여기서 주구장창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기차 그룹이 국내에 무슨 홍보가 필요하냐, 누가 기아차 몰라서 못 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아직도 대기업들은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그 지면 신문에 기업명, 회장님 사진, 신차 소식 그거 기사 한 줄 내보내려고 수백만 원씩 신문사에 갖다 바치는 게 아직도 현실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1년에 6개월 주 6일 3-4시간씩 TV, 핸드폰 중계에 기업명 노출되고 남녀노소 그냥 경기장 가득가득 채워서 그냥 사랑한다 기아, 기아 없이는 못 살아, 최강 기아, 최강 삼성, 무적 LG 이렇게 외쳐주는 프로야구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마어마한 홍보 채널이에요. 마케팅이 아닌 적어도 홍보적 관점에서 국내 최고 스포츠 프로야구 플랫폼은 말도 안 되는 가성비 채널이다. 기업 입장에는 여기다 돈 더 써도 돼요. 줄 여력도 충분하고. 이 연봉상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코로나 시기 때거든요. 크보 망한다라는 그 망무새들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었어요. 그때 맞춰갖고 크보 구단들이 그냥 지금이다! 네, 구단 살림살이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자는 이 목소리에 힘입어 단행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중적 행태인지는 2022 시즌이 끝나고 스토브리그가 진행되면서 바로 뽀동나죠. 롯데 자이언츠가 유돈노 트리오를 170억을 들여 쇼핑하고, LG는 박동원을 65억, 두산은 양의지를 총액 152억 원, 박세혁도 4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FA시장에서 받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좀 다 같이 덜 쓰는 리그가 되자, 요런 취지가 아니라 내가 쓰는 건 오케이, 내가 살 땐 그냥 막 펑펑 쓰고 싶어, 그러나 남들이 쓰는 건 쟤는 좀 덜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각 구단들의 이율 배반적인 심리가 잘 보이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긴 해요. 결국 KBO 이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쓸 땐 쓸 건데 그래도 좀 적게 쓰고 싶어, 이런 좀 소극적인 마인드. 명분이 약하다. 정말 구단 재정이 궁핍하고 각 구단 주머니 사정이 찢어지게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선수가 시장에 나와도 못 찌르죠. 그런데 키움을 제외하면 모든 팀들이 또 주머니 열 땐 열어요. 과하게 열지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런데 남들까지 확실하게 열어서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건 또 좀 싫어, 불편해. 리그 규정을 정할 때는 뭔가 분명한 명분과 기준이 있어야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KBO 연봉 상한제처럼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규정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연봉 규모가 높냐? 몇몇 스타들의 몸값이 시장 규모에 비해 높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수 수급 상황을 보면 납득이 됩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기존 리그의 주전들을 대체하는 이 회전율이 굉장히 낮은 리그예요. 크보는 40살 넘은 최영우가 아직도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고, 점점 베테랑들 나이가 이제 고령화돼 가고 있죠. 메이저리그에 비해 팬들 역량은 굉장히 젊지만 반대로 선수들의 나이는 높은 좀 기형적인 구조다. 더불어 말하고 싶은 거는 돈 아낄 때가 아니다. 지금 오히려 1군에 지금 최저 연봉 3천만 원, 이거 너무 약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직업군 상위 10%에 들어가는 대기업 신인 연봉이 약 5천만 원인데 야구판 1% 재능의 신인 연봉이 3천만 원이다? 저는 국내 프로야구 위상을 봤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어느 산업이든 그 사람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산업군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못 거두는 지들만의 리그라는 등 갈라파고스화 될 것이다, 중국 축구처럼 될 것이다, 온갖 저주를 퍼붓는 망무새들이 또 내 위에 언급한 그 크보 빨리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애들, 걔들이 몰려와서 그냥 브라브라브라 할 거 아는데, 애초에 중국이라는 어떤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나라랑 그래도 최소한의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좀 제대로 굴러가는 대한민국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게 좀 졸라 자존심 상하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내 엘리트 스포츠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도 제일 운동 능력 좋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쏠리는 스포츠? 압도적인 축구다. 일단 돈이 많이 안 들고 유수 시스템이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FIFA라는 어떤 세계 연맹이 나라를 불문하고 축구 인재를 키우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죠. 꼭 우리나라가 또 아니더라도 동남아 같은 해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넓은 건 아니지만. 반대로 프로야구는 아직도 학원
프로야구에 기대는 측면이 많아요. 돈도 많이 들고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다. 드래프트가 못 된다. 바로 백수입니다. 직업 안정도도 개판인데 프로 구단에 선택받아도 최저 연봉이 3천만 원이야. 내가 부모라도 선뜻 야구 시키는 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KBO와 구단이 한국 야구의 갈라파고스와 국제 경쟁력을 걱정한다면 연봉 상한제 같은 걸 만들어서 돈줄을 잡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최저 연봉을 좀 높이고 지금까지 1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이 드래프트 제도를 전진적으로 좀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도 드래프트가 끝난 다음에 신구 선수 개념이 있긴 하지만 유망주들에게 아무래도 더 많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고 그 중에서 옥삭을 골라서 선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 연봉 상한 제도예요. 저는 이게 정말 불만인데 안 그래도 메이저리그도 지금 선수 수급에 비상이 걸려서 이제 DFA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돈 많은 일본이 공격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떨어져 나오는 선수들을 그냥 갈매기 새우깡 낚아채 가듯 그냥 쏙쏙 아주 쏙쏙 골라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KBO 리그가 자꾸 선수 훔쳐간다고 외국인 선수 계약 제도를 좀 대폭 수정하고 있죠.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 등 터진다고 KBO 리그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시즌 중반에 부상을 당해도 뭐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야구 리그의 수준 결국 그 나라 투수의 수준인데 특히 선발 투수의 수준이 결정하는 법이죠. 정말 한국 리그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수준급 투수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SK의 켈리, 그다음에 NC의 패디, 두산의 이제 과거 린드블럼처럼 KBO 리그를 거쳐서 다시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렸던 이런 좋은 투수들하고 자꾸 경쟁해야 타선도 그만큼 성장하는 법이죠. 올림픽, WBC, 프리미엄 12 이런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국제대회로 쌓는 경험과 수혜는 소수 정예로 차출된 아주 소수 인원들만 누리는 거고요. 사실 세계 야구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 정도 파악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국 리그의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리그의 선수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리그 일원으로 데려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안정적으로 리그 운영할래. 프로야구 돈 너무 많이 들어. 돈도 안 되는데 우린 미국과 일본에 비해 시장 규모도 작고 선수풀도 너무 약하잖아. 그럼 그냥 다시는 야구의 국제 경쟁력 이딴 소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고 그냥 우리끼리 오순도순 즐기는 행복야구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정우고 김도영이고 메이저는 뭐하러 보냅니까? 그냥 천년만년 우리가 끼고 보면 될 일이지. 반대로 그래도 팬들에게 좀 더 나은 경기력도 보이고 세계 야구와 경쟁하면서 국제 경쟁력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보다 좀 지출을 늘려서라도 국내 선수들의 처우도 높이고 외국에서 데려오는 선수도 수도 높일 필요가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 KBO의 연봉 상한제 올해 못 간다 요거 결국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들이 자신들이 쓸 때는 제한 없이 팍팍 쓰고 남들이 쓸 때는 요걸 바라보는 시선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편법을 난무에 사용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이글스가 올해 류현진을 8년 계약 이렇게 한 것처럼 아니면 계약금을 그냥 이빠이 땡기고 연봉을 이제 소소하게 나눠서 이제 배분하는 똥꼬쇼. 그러나 이제 종국에는 그냥 다 같이 그만두자. 이거 못해 먹겠다. 그냥 돈 쓸 사람 신나게 쓰자. 감질 만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끝날 것 같다. 시마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랑 다른 의견 또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댓글에 좋은 피드백 주시면 저도 잘 생각해서 답장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